여러분, 삼국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인가요? 아마 열의 아홉은 이 사람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신출기모란 전략가 제갈량입니다. 오늘은요, 이 제갈량의 진짜 승리 비결이 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제갈량 하면 어떤 이미지 있나요? 그렇죠. 막 기발한 계략 쓰고 신묘한 술책을 부리는 그런 마법사 같은 모습이잖아요. 뭐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텅 빈 성문 활짝 열어놓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천재책사. 소설 속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신화 같은 이미지 뒤에 그의 성공을 만든 진짜 비밀,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천재라는 신화. 이 전설이라는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제갈량을 한번 만나보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선승구전. 들어보셨나요?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싸운다. 이게 바로 제갈량의 진짜 힘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와,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절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싸움은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제갈량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조조가 벌인 그 끔찍한 서주 대학살을 피해서 형주로 도망쳐온 난민 신세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권력 기반은 더더욱 없는 그냥 외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정말 맨땅에서 자기 머리로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첫 번째 선승구전 전략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와룡, 즉 드러눕는 용이 되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렇게 똑똑하다, 나 좀 써달라 하면서 자기를 막 내세우잖아요. 근데 제갈량은 정반대였죠. 조용히 밭 갈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유비가 삼고초려하면서 제발 와달라고 찾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이야, 시작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딱 쥐고 시작한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준비의 정치학. 이 선승구전이라는 원리가 단순히 커리어 쌓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빛을 발했거든요. 그의 상사, 그러니까 군주였던 유비가 사실 그렇게 다루기 쉬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고집도 세고. 근데 제갈량은 유비랑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이기려고 하질 않았어요. 대신 그가 쓴 방법이 바로 내건이었습니다. 안에서 조용히 부드럽게 간언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폐하, 그건 틀렸습니다 하면서 망신을 주거나 관계를 깨는 대신에 융중대책이라는 천하삼분지계라는 거대한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유비가 이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따르게 만든 거죠. 결국 작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관계 전체에서 이긴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눈앞에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관계 그 자체에서 이기는 것. 와, 이건 뭐 요즘 리더십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그럼 경쟁자가 정치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땐 어떻게 했을까요? 라이벌이었던 이엄이 자기가 보급을 잘못해놓고 제갈량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제갈량이 막 화내면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아주 침착하게 이엄이 자기한테 보냈던 편지들을 싹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 판단은 여러분과 법에 맡기겠습니다. 와, 진짜 세련되지 않았나요?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싸우게 만든 거죠. 결과가 진짜 드라마틱해요. 이엄이 제갈량을 원망했을까요? 천만에요. 나중에 제갈량이 죽었을 때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운 사람이 바로 이엄이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죠. 적마저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싸움 너머를 내다본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조건의 전쟁. 그럼 이제 진짜 전쟁터로 한번 가보죠. 이 선승구전이 되는 원리가 실제 전투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제갈량의 북벌 하면 보통 결국 실패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요, 그 진짜 목표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제갈량의 목표는 당장 위나라를 쳐부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약소국인 총나라가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이길 수 있는 판세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그 유명한 가정 전투에서 쾌게 패배했을 때를 한번 보세요. 마속을 잘못 써서 진 거잖아요. 그때 제갈량이 변명했나요?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직위를 강등시켜 버려요. 물론 전투에서는 졌죠. 하지만 그 패배를 통해서 뭘 얻었을까요? 바로 조직 전체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은 겁니다. 더 큰 승리를 거둔 셈이죠. 이제 네 번째 파트, 승리를 넘어선 리더십입니다. 사실 제갈량 철학의 정수는 바로 이 부분,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총사령관입니다. 지금 막 20만 대군이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오늘부터 병사들 정기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옆에 있던 참모들은 난리가 났죠. 승상,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휴가는 무슨 휴가입니까? 하면서 뜯어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제갈량의 대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신뢰야말로 군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나는 내 병사들과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도 원칙을 딱 지키는 모습 대단하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병사들이 휴가를 전부 반납하고 저희가 남아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전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갈량은 이미 이긴 겁니다. 왜? 적군 20만 명을 상대한 게 아니라 아군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이야말로 선승구전의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선승구전의 유산. 이 위대한 철학이 어떻게 그를 어찌 보면 실패한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갈량은 북벌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족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거나 권력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죽었을 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의 권위는 성공이라는 결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성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승구전이라는 건 단순히 기발한 속임수나 잔꾀가 아니었던 거죠. 그 본질은 정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깊은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준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제갈량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지기 전에 미리 이겨놓을 수 있는 싸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제갈량의 깊은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